엘리트들이 화폐를 조작하죠. 조작해서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상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상업에 대해서. 상업은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얼핏 보면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상업이 할 수 있는 거 전부 관료들이 할 수 있거든요.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브레튼 시스템이 국민국가 위주로 갔냐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제 책에도 이번 책에도 넣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시 경제가 돌아갔는데 그 전시 경제는 사실상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국가가 다 관료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거기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은 종속적이고요. 국가 관료들이 계획을 짜서 볼펜은 몇 자루 만들고 땡크는 몇 자루 만들고 몇 개 만들고 폰은 몇 개 이걸 전부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전시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식량을 어떻게 배급하고 이렇게 다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그 시스템 그대로 복지국가 모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케인즈안들의 진정한 전성시대는 경제학적 논쟁에서 이겨서 왔다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에서 국가가 역량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때는 사실은 극단적인 경우에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싹둑 잘랐던 공산주의부터 자유세계이긴 하지만 국가가 엄청나게 큰 국가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20세기를 지배합니다. 시스템에 수렴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시스템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틀 안으로 정형화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함의가 있습니다.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소련 시스템이 70년을 갔거든요. 초창기에는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그 서구 유럽하고 미국이 좀 헤맸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서구 진영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그 친소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식인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왜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공산주의는 일단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똑같이 보상을 받으니까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맨슈어 올슨이라는 학자가 질문을 바꿨거든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관찰합니다. 근데 맨슈어 올슨은 이렇게 질문 던져요. 어떻게 저런 시스템이 70년이나 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맨슈어 올슨은 어떻게 70년이나 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도 시장 경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픈된 시장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관료 엘리트들인데 고무 공장하고 신발 공장하고 그 구두 공장이 있으면 서로 남는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중개하는 애들이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올리가르크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들이 그나마 조율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합리성이 있었다는 거지. 관료적 경직성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가격국에서 가격을 정하고 물건을 쭉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 공장들한테 이제 고무 얼마, 나무 얼마, 헝겊 얼마를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획이 맞을 리가 없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 때문에 타이어 공장은 이제 그 고무가 남고 가죽 구두를 생산하는 공장은 이제 고무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중개하면서 이제 삥도 좀 뜯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리 때문에 좀 숨통이 튀어서 시스템이 굴러갔다 이런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려진 업무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평균으로 수렴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관료 시스템이 생산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체벌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가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공산주의도 종교 시스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에는 다 태업하고 내가 똑같이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봐야 똑같이 돈을 받을 똑같은 배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다 게으르게 일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대체로 게으른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게을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 시스템을 평등하고 진짜 인간의 최종적인 그 인류 문명의 최종 단계라고 믿고 있는 그런 열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뭐 인센티브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체벌이 적절하게 돌아가면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시스템에 수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돌아갑니다. 자, 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상업은 사실 생산하는 게 없다라고 많은 인류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쟤는 사과를 만드는 농부도 아니고 단지 사과를 딜리버한 유통 그냥 배달도 아닌데 사과를 단지 많이 샀다가 조금씩 팔면서 더 이익을 남기네? 쟤만 없으면 더 직거래가 되고 좋잖아 이런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알려진 그 행상 루트는 그냥 독점을 하거나 독점을 해서 그냥 국가가 운영해서 공격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예. 안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알려진 상행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엔터프리너십을 가지고 비즈니스 마인드 시작을 했다가 공기업화되고 그리고 국가가 뺐죠. 국가가 뺐지 않더라도 삥을 엄청나게 뜯죠. 그리고 삥을 뜯기면서 그 대상들이 독점권을 부여받죠. 그들을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공무원이 아닌 국가 중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나 헷갈릴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적인 미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산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플라톤적이에요. 그래서 낭비를 싫어하죠. 그래서 구조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는 철학 체계에서는 상행위가 들어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냥 그거는 알려진 거니까 상행위를 해체해서 딜리버리로 만들거나 보관으로 만들거나 조립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행위에서 이익을 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에크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논리는 이 플라톤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현상에 들고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실패 가운데 성공한 것만을 가지고 그거를 체리피킹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후추나 그런 홍차가 딜리버리 되는 계절, 따는 수확하는 시기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 중에서 성공한 것만을 사후적으로 국가 관료가 체리피킹하면 상행위를 해체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조라든가 운반이라든가 보관밖에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남는 게 금융인데 금융마저도 국가가 해버리면 상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그 구조미를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수학에 굉장히 관점이 있으면 제가 대학 때도 친구들을 보면 수학적인 사고를 뛰어나게 하는 애들이 세계관이 결정론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낭비를 없애는 그런 효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관이 저랑 뭐가 다르냐면 저는 그걸 보거든요. 야, 그게 루트를 찾아내고 나서는 거기서 체리피킹을 할 수가 있는데 성공한 것만 꽂지는 수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 어떻게 알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거기서 막혀요. 소비에트 시스템은 두 가지 그 안에서도 시장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비록 그 시스템 안에서는 비리지만 유지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실한 관료들에 의해 가지고 평균의 수렴이 일어났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 지금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막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AI하고 빅데이터가 결국은 또 플라톤을 소환할 겁니다. 그래서 AI하고 빅데이터가 결합이 되면 또 이제 상인이 하는 게 뭐냐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뇌는 결정론적인 세계를 갖고 있어요. 결정론적인 세계를. 그래서 전부 다 사후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내일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어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는 막 고민하면서 어제에 대해서는 다 결정론이야. 이 AI하고 빅데이터가 마윈이 그런 헛소리를 했었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더 발전할 거다 뭐 이런 헛소리 했는데 그런 소리 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봐주지 않았어요. 어디 끌려갔었죠. 하물며 지금 그러니까 1930년대 20년대에도
국가가 다 정보 처리하면 상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상인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빅데이터 AI가 발전하면 이미 알려진 것 속에서는 시스템 수렴시켜버리면 되고 평균 회귀시켜버리면 되고 변이는 있겠지만 통제 가능하고 알려진 것들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려진 것들만 싸게 만들면 상인의 기업인의 행위를 조립, 제조업으로 띄워버리고 그리고 운반업으로 띄워버리고 그리고 보관, 창법으로 떼어버리고 그리고 금융으로 떼어버리면 왜 걔네들한테 우리가 걔네들 먹여 살려야 돼? 라는 이제 의문이 당연히 나오고 효율화를 추구하면 상인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인이 실패 속에서 정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데 왜 높은 가치를 두지 않냐면 사람들이 다 과거를 생각할 때 필연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누가 하더라도 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열려 있어요. 비트코인이 알려준 화폐 현상을 가지고 블록체인의 기능으로 하면서 어차피 무역 금융을 하려면 누군가는 개런티해야 되고 이 안에는 오라클 문제라는 게 수두룩박박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어요. 오라클 문제가 전혀 없는 블록체인의 용도는 메타버스에서 확률형 게임을 놓고 내기를 하는 것 정도 외에는 없을 거예요. 오라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비탈릭 뷰테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 많지는 않은데 외부의 주입 없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주입이 없이 만들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을 만든다? 그럼 오라클 문제가 없는데 쓸모가 거의 없다는 것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정보가 조금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경기 결과라든가 요인 암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조금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인데 무역 금융을 하려면 결국은 그 마디마다 개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개런티를 해주는데 그래서 꼭 탈중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탈중앙이라는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탈중앙이 아닌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것이 국가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국가냐면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고요. 중앙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의 나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정말 국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는 관료들이 지금의 환율 시스템,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 국민에 대해서 착취적인데 다국적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밀고 들어가면 여기에 생산자하고 에스크로 없이 거래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면 제 책을 더 열심히 보시고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블록체인이 완전히 탈중앙화 아니면 다 쓸모가 없고. 아니 도대체 제가 언제 비트코인 말고는 다 사기다라 그랬나요? 그리고 제가 언제 아포리오리 명제를 남발했습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은 다 사기고 비트코인만 사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었나요? 다만 많은 알트들이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일반인들이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백서만 보고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맥시들의 그 만트라는 맞다. 비트코인만 해라라든가 다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 사귈 가능성이 높다라고 듣죠. 다 퀵머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강한 표현이지만 그나마 쓸모가 있었는데 엘리트들이 화폐를 조작하죠. 조작해서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엘리트들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트들을 다 제가 부정하나요? 엘리트들을 욕하지만 제 맥락에서는 엘리트들 보고 이거 들여다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달러를 발권하지 않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뜯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유지하지 않아서 말레카 해협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그리고 우리 대만 해협 이런 데를 지킬 수가 없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뜯으려니까 미국에서 아이씨 더럽고 싫다. 우리 안 해. 달러가 발권하면서 이거를 상당히 스무스하게 해줬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달러를 대체해. 그럼 리버테리안들의 믿음처럼 중개무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항행의 자유는 못 지켜지니까. 여러분들 혹시 해적도 없고 다 바다 위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한다는 혹시 그런 세계관을 갖고 계신 건가요? 엘리트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국가를 전부 다 부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항공모함 없이 석유를 싸게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